저희가 폭행이 보면, 폭행이나 치상을 보면 폭행이 있고요, 상해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실범이에요. 과실범. 근데 폭행이나 상해는 고의예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고의범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도 보면은 폭행 치상도 있고 폭행 치사도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 치상은 없겠죠. 상해 치사만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용어 사용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치거나 죽었다 라고 하면 내가 폭행의 고의로 했는데 결과가 이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이걸 저희가 결과가 심하기 때문에 가중하겠다.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폭행의 고의였지만 다쳤다. 그러니까 결과가 가중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중처벌이 되는 건데,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해의 고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해 자체가 하나의 고의범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상해의 고의로 했지만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 이거랑은 또 다르지만 이거를 치상이 아니라 치사로 예를 들게요. 얘는 폭행했는데 죽었죠. 상해를 했는데 죽었죠. 얘는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러면 살인은 그냥 하나의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치사, 상해치사, 살인 결과는 똑같은데 얘의 고의가 달랐다는 거예요. 고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량도 조금 더 다릅니다. 왜냐면 결과가 같다고 해서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어떤 결과, 어떤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상 과실, 치사 죽었다라고 하면 얘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건 과실이거든요. 제일 경미하게 처벌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고형 놓고 보면 법정형도 당연히 얘가 이제 제일 약하고 그 다음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살인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그 동기 말씀하셨잖아요. 동기. 그래서 우발적 범행, 그 다음에 고살, 모살 처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다른 이유는 이거는 우발적 범행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고 이제 살인의 결과가 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이제 죽여버려야지 탁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요런 거랑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모살 같은 경우에는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얼마든지 중지시킬 수 있었는데 중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형량이 선고형이 굉장히 셉니다. 물론 이 세 개 다 법정형은 똑같아요. 예. 법정형이란 건 법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이하의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거고 실제로 선고를 하는 선고형은 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고소장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딱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죄가 될까? 라고 했는데 저희는 기사를 보면 기자가 막 쓰잖아요. 물론 기자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은 근데 분명히 얘는 살인이 아니라 상해를 하려고 했는데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그럼 이건 살인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살인죄로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거 보시고 좀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같은 결과가 있어도 어떤 고의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고 선고형이 달라지는 걸 대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